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밴드에서 이번에 22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 보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00% 복원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복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필터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을 좀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제가 필터링해서 딱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보내주시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화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이지 정말 100%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에 의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 명이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이름은 뭐 이렇게 밝혀도 상관없겠죠. 최창환, 강승희, 전승우, 홍서구 등등, 그리고 실명을 쓰지 않는 몇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타자도 쳐주고 이렇게 했고, 저는 해설을 달고 답을 체크했는데 제가 좀 늘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걱정되는 것은 저도 인간이라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은 밴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서 댓글을 다시고 이거 좀 답이 틀린 것 같다, 설명이 틀린 것 같다 말씀하시면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는 분들이 이거 틀린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타자를 일단은 많은 분들이 쳐주신 거고 저도 쳤고 좀 많이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시험 끝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22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 보고 문제에 관해서 1번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술사, 2번 5년 경력의 소방설비기사, 3번 3년 경력의 소방설비 산업기사, 4번 소방시설 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문이 좀 길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그리고 관련 고시 기준입니다. 자,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소방설비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그 외에 관련 자격 플러스의 일정 경력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2번은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다고 하니까, 왜냐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1급을 물어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인정하고 보십시다. 이번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2번 연면적이 15,000스퀘어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3번 단독주택 2층, 4번 가열성 가스를 1,000톤이야 1,000톤, 오타이 같죠, 오타,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쉽죠. 답은 당연히 단독주택 2층이 아니겠나요?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연면적이 15,000스퀘어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두 번째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세 번째는 가열성 가스를 1000kg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네 번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 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단독주택 2층이 아니겠는가. 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관리, 2번 화기 지급의 감독, 3번 건축물 설계 변경 승인, 4번 소방교획 수립. 답은 3번이지만 여러분들은 1번, 2번, 4번을 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화기 취급의 감독, 세 번째는 소방교육의 수립 및 이행 지도. 이들은 모두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설계 변경 승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라 건축주나 설계사,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방염 성능 점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은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면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일 거 그랬습니다. 2번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4번 탄화한 면적은 50 스퀘어 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일 것. 4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한 경우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연 성능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방염 처리 제품의 방연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연소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두 번째, 탄화된 면적 및 길이 기준은 탄화 면적은 50 스퀘어 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 발연량 기준은요,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최대 연기 밀도가 400 이하 이렇게 됩니다. 불꽃이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거 이랬는데 방염 성능 기준에 불꽃의 접촉 횟수나 녹는 횟수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5번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위험을 저장 장소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2번 지정수량 300배 이상 5개 저장소, 3번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 4번 지정수량 200배 이상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답인가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죠. 저장소의 종류별로 저장 가능한 최대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장소별 허용 최대 저장 기준은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옥외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400배 이하,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400배 이하, 제조소 등인데 제조소를 포함하는 거죠. 지정 수량이 무제한 가능해요. 단 10배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답은 틀린 것은 지금 부적합한 것이니까 3번이 부적합한 것이 되는 거죠. 옥내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배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0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죠. 우리 6번 문제를 보면 6번이 좀 어려운 것이죠. 강당이 400 스퀘어미터의 화장실이 46 스퀘어미터이고 좌석 수가 100개일 때 수용
인원 산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헷갈리죠. 이 문제는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수용 인원 상정 기준에 따른 문제예요. 자, 수용 인원 산정 방식을 보면 강당과 같은 집회장에서는 바닥 면적 나누기 3스퀘어미터 퍼인 한 사람당 3스퀘어미터 나눴다 그 소리고, 근데 다만 고정된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좌석 수로 계산을 하게 되죠. 고정되지 않은 의자는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화장실 면적은 제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강당 전체 면적은 460 스퀘어미터이고 화장실의 면적은 46 스퀘어미터이죠. 그러면 실제 수용 공간은 460에서 46을 뺀 414 스퀘어미터가 되는 거죠. 좌석의 수는 100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고정식 좌석만 있다면 수용 인원은 100명이 돼요. 그런데 만약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414 스퀘어미터 나누기 2 스퀘어미터 또는 3 스퀘어미터 이 집회장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로 나눌 숫자 3으로 나눌 숫자 계산해 보면 138명에서 207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본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 좀 빠졌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거죠. 공식적으로 집회장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3스퀘어미터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414 스퀘어미터 나누기에 3 하게 되면 138명이 수용 인원이 돼요. 그러나 문제 선택지에는 138이 없어요. 선택지들이 훨씬 큰 숫자들인 거죠. 211, 210, 200명 그러잖아요. 이 경우 좌석수가 100개일 때 그것만으로 수용 인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좌석수로만 판단되는 것은 제한적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답을 100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0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넘어가는 게, 네, 다음은 7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리더십 이론은 조직 내에서 리더, 즉 지도자가 구성원, 즉 협력자와 상호작용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리더와 협력자 상호관계, 상하관계, 직위관계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임금협상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고생했으니까 답을 그냥 주는 문제죠. 노사관계 또는 인사 노무관리 영역이지 리더십 이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우리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중간중간에 10문제 정도씩 10문제 정도를 끊어서 아마 좀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8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위험을 적재 거리 관련 기준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정거리 확보, 서로 다른 성질 구분, 밀집 적재 허용, 뭐 이상하지 벌써 답이요. 자, 화기와 일정 거리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가 크게 답이 맞아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재 방법 그리고 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자,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지정거리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물 저장소관 또는 건축물 화기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번에 서로 다른 성질을 구분한다. 산화성, 가연성, 자연 발화성 등 위험물 성질에 따라 분리 저장할 필요가 있죠. 4번에 보면 화기와 일정 거리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화기 및 점화원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하는 건 꼭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인데 밀집 적재 허용되어 있는데 위험물은 환기,
누출 방지, 발화 방지 등을 위해 밀집 적재를 금지하고 안전한 간격을 두고 적정한 공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9번을 보도록 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벽면, 주계단, 천장 구조물, 그다음에 바닥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건축법 또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주요 구성 요소로 인정되는 것들은 1번, 3번, 4번이에요. 벽면. 이 벽면은 건축물의 구조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요. 천장 구조물은 상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요소가 되고요. 지하 바닥층은요 기초 및 지지 구조의 일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계단이 답인데 이 주계단은 건물 내 이동, 피난 통로의 역할은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주요 구조 요소로는 보지 않죠. 답은 그래서 9번의 답은 주계단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사실 우리 그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에서 뭐 수시로 여러 번 나오는 완전 연소식 기준 거잖아요. 이거 뭐 다 외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메탄의 CH4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메탄의 완전 연소식은요 CH4 이 메탄에다가 O2 산소 2몰이 반응하게 되면 CO2와 H2O 2몰이 생성되는 거죠. 이 완전 연소라는 것은 뭐냐면 연료가 충분한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면 이것을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완전 연소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11번부터 10문제씩 끊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